다이어트의 구할은 식단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배고파요. 굶지 마세요. 앞자리가 1로 바뀌었습니다. 못생기게 빠집니다. 유산소를 1시간이나 꼭 해야 될까? 그러다가 유산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약간 엉미녀거든요. 인아웃이라는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뻐질 수 있는 유지되는 그 칼로리가 조금만 더 줄이시면은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완전히 리뉴얼된 2025년 버전 먹보가 40kg대 꾸역꾸역 겨우 유지하는 법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다이어트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다 똥이니까 이제 보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잘못됐어. 자, 우선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현재 몸무게와 인바디, 예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간단히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딱 그냥 마른 비만의 정석이었었는데 지금 제 골격근량과 체지방을 보여드리면은 1년 반 동안 근육량을 약 4kg 정도로 올린 상태고 체지방을 보시면은 앞자리가 1로 바뀌었습니다. 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근 1년 반 동안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진짜 끝까지 필수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이어트의 구할은 식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굶고 살 건데 언제까지 식단만 하고 살 거야? 그대들 지금 먹는 게 낙이어서 이 영상 누른 거 아니야? 다이어트는 절대 적게 먹는 게 아니다. 적게 먹으려고 해서 실패하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쪄온 살들 있죠? 그 찐 살들을 단기간에 뺀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단기간에 빼려고 하니까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탄수화물이랑 지방 먹고 당덩어리 먹고 군것질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싹 끊어버려. 아, 굶었으니까 빠지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또 체중계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체중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빼야 하는 지방에는 관심이 전혀 안 쏠리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동안은 감량이 되겠지만 못생기게 빠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못생기게 빠집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굉장히 불균형한 식사와 생활 패턴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불균형한 식사 영양 섭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무너진 그대들의 식사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패턴을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삼시세끼 어떻게 먹어요? 진짜 쥐똥만큼 코딱지만큼 먹잖아, 솔직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이 터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쳐야 될 거는 매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아라.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딱 적당하게 입 터짐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먹어주는 거예요. 난 연예인 같은 몸매로 살 거야, 난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적게 먹고 입 터지고 나서 무한 반복 요요 굴레가 오는 게 적당히 먹는 것만 훨씬 못하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 개개인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만큼만 먹게 되면은 절대 몸무게가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딱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이어터 분들은 이 어플을 알지 않을까? 인아웃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우리가 먹은 것들을 이제 다 적어서 칼로리 측정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칼로리 보라고 까르라는 게 아니라 탄단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린 거예요. 자기 현재 몸무게 그리고 목표 원하는 몸무게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어플 자체에서 하루 섭취 권장 칼로리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저한테는 지금 약 1600칼로리를 추천해줬는데 진짜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바로 여기 탄단지 비율을 측정해주는 요게 지금 중요해요. 세 번째, 단백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또한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에 얼마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조금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몸무게 곱하기 1.3 정도만 저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벌크업
저 살짝 벌크업 중이어가지고 제 몸무게 곱하기 1.8에서 하루에 한 80g 정도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거든요. 제가 좀 옛날 영상보다 되게 사람이 밝고 뭔가 쾌쾌했던 게 좀 사라지지 않았나요? 뭐 이게 단백질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단백질은 조금 우리가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막 며칠 안에 몇 킬로 빼기 이런 다이어트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지성으로 굶으면서 살을 빼는 게 거울을 봤을 때 정말 예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 흐물흐물하게 마른 거랑 어느 정도 근육이 딱 잡혀 있어서 탄탄하게 마른 거랑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탄력이 없어지면 몸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없어져서 얼굴이 처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굶으면은 노화가 빨리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남아있는, 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 남아있는 근육이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 꼭 섭취해달라고 계속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이랑 지방도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다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비율을 예쁘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굶는 사람들 특징,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하루 종일 참다가 먹을 거야. 그리고 밤에 야식 먹고 입 터지고. 솔직히 인정? 삼시세끼던 뭐 5끼를 먹던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살은 언제 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활 패턴이 적응이 돼서 폭식성, 나의 입 터짐 이런 게 줄어들면서 거기서 조금씩 음식을 더 줄여나가면서 플러스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만들어지면은 사실상 가끔가다 1, 2주에 한두 번 폭식을 해도 극단적으로 요요가 오거나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하루 루틴 겸 그 사이사이에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그런 꿀팁들을 같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수업 없는 날 하루 스케줄표거든요. 먼저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해주는 게 바로 물 한 잔 원샷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산균 2포를 같이 먹어줍니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공복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공복이면 제가 또 힘을 제대로 못 써서 어느 정도 살짝 먹어주고 간다 느낌으로 아침에 먹어주는데 제일 많이 먹어주는 게 사과, 바나나, 그릭 요거트, 고구마, 방울토마토. 라이트한데 식이섬유 좀 풍부한 약간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먹어줍니다. 자, 이렇게 먹어줘도 제 입장에서는 살짝 거의 공복 운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드디어 제 헬스 루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4분할로 하체, 등, 어깨, 가슴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상하체로 그냥 2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웨이트의 경우는 하루 50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날 제가 하고 싶은 루틴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엉덩이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엉미녀거든요. 엉덩이 미녀가 아니라 엉덩이에 미친 여자. 그래서 엉덩이만 이렇게 딱 조져버리는 그런 날이 있고 아니면 오늘은 조금 하체를 전체적으로 조금 다뤄야겠다 하는 날에는 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또 되게 유용한 어플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플릭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이제 헬스 유튜버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 상하체 루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해도 되고 저는 이제 으뜸언니 헬스장 루틴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입문자용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으뜸언니 프로젝트 아니어도 제가 그냥 거의 매일 하는 듯한 그런 하체 운동이랑 상체 운동 몇 가지만 추천을 드리면은 덤벨 백 런지 이렇게 무게를 치면서 런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엉덩이 조지는데 되게 좋거든요. 중량을 한 8kg 정도 들고 양손에 8kg 들고 해줍니다. 힙스러스트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덤벨 한 14kg, 16kg 정도 두고 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엉덩이 엉미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꼭 해주는 거는 몬스터 글루트. 이게 진짜 이것도 엉덩이 개조질 수 있는 헬스장에서 보이시면 꼭 하세요.
이제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바벨 스쿼트. 이거는 너무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너무 하기 싫지만 합니다. 바벨 스쿼트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55kg 하나 해본 적 있고 30으로 12개, 40으로 10개, 50으로 5개. 약간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너타이, 아웃타이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다음은 상체인데 제가 굉장히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는 제가 진짜 상체 하는 날에는 거의 꼭 해준다고 보면 되는 운동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이 해주는 게 덤벨 로우. 이것도 무게를 한 7, 8kg 정도 쳐서 20번씩 3세트 해주는 것 같아요. 요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얘도 30kg, 35kg로 해놓고 한 20세트씩 2번? 그리고 이제 레터럴 레이즈 이것도 꼭 해주는 건데 이거는 집에서도 숄더 프레스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초보자분들은 한 3, 4kg짜리 덤벨 사가지고 숄더 프레스랑 레터럴 레이즈 하는 방법 찾아보셔서 집에서도 꾸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소를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유산소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10,000칼로리 챌린지 찍을 때까지만 해도 천국의 계단을 속도 8로 1시간을 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 유산소를 1시간이나 꼭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유산소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결과 오히려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니까 활동량이 너무 커지니까 그만큼 식욕이 폭발해버리게 되더라고. 우리가 이제 체중이 유지되는 그 칼로리가 있어요. 내가 먹는 만큼이랑 내가 쓰는 만큼의 그 비율이 같아서 체중이 유지되는 건데 오히려 유산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계속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적당한 유산소를 해주시고 내가 먹는 그 비율을 조금만 더 줄이시면은 그게 바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이 조절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유산소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그렇다고 유산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체지방 연소에는 유산소가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산소는 꼭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식단이죠. 근데 오늘 영상으로 제가 즐겨 먹는 식단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틀로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끝나고 씻자마자 바로 점심 본식을 먹어주는데요. 이 본식 식단에 꼭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닭가슴살, 고등어, 생선류, 두부, 단백질 풍부한 음식을 메인 반찬으로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이제 잡곡밥 한 공기랑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얹어서 김치 같은 것도 먹어요. 저 그냥 오징어 젓갈 이런 짭짤한 것도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만 지나도 솔직히 배고파요. 저한테는 간식 타임이 따로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 간식 타임에서 먹는 음식을 군것질 용도의 그런 과자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간 단백질 쉐이크나 당류가 낮은 다이어트 간식템을 선택을 하여서 아침에 먹었었던 그릭 요거트, 사과 약간 이런 가벼운 것들을 간식으로 먹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간식까지 조져주고 쭉 할 일하고 있으면은 금방 또 저녁이 되겠죠? 저녁에는 오히려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입 터지지 않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먹어주는데 점심이랑 그냥 똑같아요. 본식을 먹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아웃에 있는 비율, 그 비율이 채워질 정도로만 먹지 그 이상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면서 본식을 포만감 있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7, 8시 안으로 저녁을 끝내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소 우리가 수면 2-3시간 전에 음식을 끝내줘야 되는 게 그 어떤 음식도 자기 직전에 먹으면은 오히려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많아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상 저녁 먹고 나서 금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다음날 아침까지 자동적으로 공복 한 12시간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시 말하지만 굶지 마세요. 빨리 빼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그런 거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빼는 거는 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